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라뱃길이죠. 아라뱃길. 이 조선시대 때부터도 계획이 돼 있었던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저 남부 지역에서 이 쌀을 일로 옮겨야 되는데 강화로 해서 이제 한강하고로 해서 이제 그 서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손돌목이라는 데가 있는 것이죠. 예, 손돌목. 아마 아실 거예요. 손돌목. 거기가 굉장히 물살이 이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돼서 그쪽으로 지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한양까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파서 한강으로 바로 가면 경인아라뱃길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쉽게 쌀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한양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인아라뱃길은 원래는 이제 굴포천의 그 범람이랄까 오염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됐었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8년도부터 이제 취임을 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분이 공약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운하. 근데 대운하를 이제 하는 것은 뭐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할까 말까 뭐 계획만 세워두었던 이 그 경인아라뱃길 이거를 시범 사업 비슷하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인아라뱃길 이명박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또 경인항 뭐 김포 터미널 이렇게 해서 물류 거기는 그래서 그 통과하는 도로 그 다리 이것도 큰 그 화물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또 펴놨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물류 이 터미널 부지가 있고 다 있는데 물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물류 기능을 완전히 삭제를 시켜버린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유람선도 다녔어요. 그래서 유람선 김포 터미널로 해서 또 정서진의 경인항으로 해서 저기 연안부두까지 다니는 이제 그 여러 유람선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떤 건지 뭐 손님들도 처음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야무야 되면서 이제 경영난에 따라서 없어졌죠. 그 이후에도 환경부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개발을 향후에 어떻게 이걸 이용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계속 되었고 최근에는 그것까지 제가 들었어요. 2조 7천억 원 들인 경인아라뱃길 100길 대신 관광지로 하겠다. 이 100길 대신 관광지로 하겠다. 그런 거였죠. 100길로 만들었는데 관광지로밖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100길 기능 없애버리고 이제 관광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 기능을 보강을 해라. 이런 거였죠.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얘기일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말이죠. 왜 이 경인아라뱃길을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인아라뱃길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활성화시키면 그게 MB 치적이 되니까 이명박 대통령 치적이 된 전 대통령이죠. 치적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이용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 중앙정치권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하나의 인프라 아닙니까? 하나의 좋은 우리 지역의 하나의 좋은 그 명소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사회조차도 어떤 그런 전체의 전체 어떤 그런 중앙의 정치권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물류가 되려면요. 그 당시에 여기 수상 택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냐? 서울시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경인항에서 김포 터미널에서 서울 한강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연결하고 그 신곡보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밤섬에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유람선도 위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서울까지 바로 갈 수 있다면 물류가 얼마나 좋겠어요. 수상택시도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서구 지역, 계양, 뭐 인천 저쪽에 뭐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두까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만들었다. 그런 이유로 상당히 이 부분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실패한 어떤 아라뱃길이다. 운하다. 이걸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 경인 아라뱃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관광 유람선, 관광 순풍 탄화. 네. 서울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와서 보고 이 유람선을 서울까지 이 아라뱃길에서 뭐 서해부터 이 서울까지 중심부까지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뭐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부가 추진한다 그러는데 갑자기 정부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람선 내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인천시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 왔다 갔다. 근데 그동안에 왜 문제냐면 서울시가 반대한 거예요. 서울시가. 이 박원순 시장이 반대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예.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죠. 네. 이제 지난해 계양 서구 일대 아라뱃길 현장 방문하고 인천시에 아라뱃길 유람선을 운항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바뀌는 거냐. 그러면 뭐 이 지역이 좀 더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정권이 바뀌고 또 그 정권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그냥 거기에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한다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좀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뭐 호텔도 짓고 정서진에다가 호텔도 짓고 뭐 한다는데 뭐 한계가 있어요. 거기도 호텔만 지으면 뭐합니까? 뭐 그쪽에다가 그 호텔이 유지되고 그쪽에 어떤 뭐 먹거리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먹거리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방안을 지역사회에서 여야를 떠나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산 같은 데는요. 거기 부산 같은데 부정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지역 카르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지역에 관한 사항,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은 여야가 구분 없이 뭉친다는 게
우리들 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천도 말이죠. 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따지지 않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이고, 아 진짜 내가 잘 뽑았구나, 내 한 표가 이렇게 진짜 큰 어떤 역사를 만들었구나, 이런 자부심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아라뱃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잠깐 이제 그 준비한 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뭐 사기다, 사기다 이렇게 뭐 좀 지나갔습니다.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만, 그 검단 신도시를 그 개발하는 게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그 중동에서 뭐 자본이 들어와서 여기다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때 있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중동의 뭐 아랍에미레이트인가요? 뭐 어디 두바이인가 뭐 이런데 자본이 들어와서, 저는 뭐 그 얘기가 뭐 해프닝으로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쪽에 관계자가 와서 이 아라뱃길과 검단 신도시를 헬리콥터로 좀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데는 잘 어디 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어요.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니까 참 기회가 있는 곳인 것 같다. 근데 기회를 그냥 있는 대로 만드는 것보다도 이거를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 아라뱃길에 물을 연결해서 검단 신도시를 끌어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디다가 아파트를 얼마를 짓고 또 어디를 어떻게 상업부지로 개발을 하고 또 녹지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높은 데에서 올려 내려보면서 이거를 획기적으로 좀 거기다가 물기를 낼 수 있다면 아주 좀 획기적으로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한번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다녀보면, 드론으로 요즘에 많이 그걸 촬영을 합니다. 드론으로. 그 촬영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다면, 저 아라뱃길부터 쫙 한번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상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굉장히 여기가 아주 훌륭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이쪽 지역에 그 농사를 지을 때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 여기는 가뭄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물을 댔는데, 농사물을 댔는데 이게 수리조합이에요. 제 어릴 때 우리 앞으로 수리조합이 지나가고 그걸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요. 벌써 언제입니까? 한 3, 40년, 한 50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50년 전에 그렇게 다 수리조합 시설을 만들고, 또 최근에도 또 강화에 가뭄이 와서 뭐 저수지가 다 말라붙었을 때 한강물을 끌어서 거기다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또 청라 거기 또 물의 도시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뭐 커널웨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다 연결되고 말이죠. 그러면 아주 뭐 베니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좀 특색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런 큰 그림을,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변을 보면서 이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을까, 어떤 특징이 있는 진짜 남과 다른 그런 디자인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는 시설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또 이 박원순 돌아가셨지만 작고하신 박원순 전 시장, 이 같은 또 민주당이라고 MB가 만든 또 아라뱃길 안 돼, 막아, 못해, 이렇게 해서
2조 7천억이라는 돈을 들인 이 아라뱃길을 그냥 몹쓸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